이재명과 정청래의 전쟁,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요? 종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 정권이 본격 내전에 돌입했으며 정청래 당대표의 충격적인 반격에 지금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이재명과 청와대를 향한 정청래의 공격에 당 사무총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에 청와대가 급기야 정청래 대표에게 전쟁을 하자는 거냐라는 충격 발언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6.3 지방선거 직후 촉발된 대립전선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시한 당권파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몰아세우면서 시작부터 상당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을 향한 강한 펀치를 계속 날리고 있는 충격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임 1년을 갓 넘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여당 대표가 한치도 물러섬 없이 강한 펀치를 날리는 것 역시 이재명 정권이 벌써부터 집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이 최근 여당을 향해 잇따라 질책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대통령님 스스로 각오를 다진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13일 오후 소셜미디어 X에서 여당을 향해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며 대결과 배제보다 끊임없는 대화 소통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큰 그릇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정청래 당대표를 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은 창을 잘 찔러야 하지만 여당은 그릇이 돼야 한다. 송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야 한다. 송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전에는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와 색깔, 생각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 포용, 통합 역할을 잘해야 한다며 집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너 배고파서 들어왔지? 얻어 먹을 게 있어 온 거지? 언제든지 나가서 배신할 거지? 라고 모욕하면 그게 되겠느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또는 이념과 가치가 다른 살아온 과정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느냐? 다른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다름을 강조하면 다 적군이 된다. 끊임없이 같은 점을 찾으려 노력해야 하고 그게 정치다. 특히 집권했을 땐 더더욱 그래야 한다. 과격한 표현이나 색채를 구분한다든지 사상 검열을 한다든지 이해관계를 갖고 모욕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 사무총장은 이재명의 이 같은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대통령도 여당 구성원이라며 그 메시지는 특정한 개인, 특정 지도부라기보다는 우리 여당이 지방선거 이후에 어떤 자세를 갖고 국정 운영을 해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것을 특정 인사, 지도부로 좁혀 접근하는 것은 대통령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승래 사무총장은 6.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 평가할 때 정부 인사들로 인한 악 영향이 없었는지도 들여다볼 것이라 밝혀 친명계의 강한 반발을 불렀습니다. 그는 선거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이재명 정부 인사들의 메시지, 행보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포함해서 평가해야 된다며, 예를 들어 지선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종료되는 시점에 차기 당권과 관련해 나온 여러 기사가 있다. 그런 것들이 적절했는가 평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현 당대표와 당권을 놓고 겨룰 것이라 예상되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작심 발언이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예를 들어 지선이 한참 진행 중인데 총리를 그만두고 당권에 도전한다. 이런 게 선거에 어떤 영향을 주겠나라며, 이 기사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부인 안 했으면 기사가 사실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 그게 과연 적절했을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재명과 김민석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 사무총장은 사실상 이재명의 선거 기간 중 발언이나 SNS 활동 등도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대통령을 특정해서 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라면서도 선거에서 조작 기소 문제, 스타벅스 문제 등 여러 이슈들이 있었다. 그런 이슈들에 대해 당 안팎의 대응과 메시지가 적절했는가, 그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대해 추적, 조사해야 된다는 차원이라고,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 때문에 패했다는 강한 워딩으로 이재명과 청와대를 압박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정청래 책임론이 비등해지자 이에 민주당 사무총장까지 나서 이재명과 청와대를 향한 본격 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청와대는 경악했습니다. 청와대는 정권은 짧다고 언급한 정청래 대표에 대해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청래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며 정권은 짧다라는 충격 발언에 대통령도 비서실장도 청와대도 격분하고 있으며, 그런 경악스러운 발언에 정청래 대표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현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폭탄 발언을 한 당 대표는 민주당 역사상 정청래 대표가 유일할 것이라며, 민주당 역사상 현직 대통령을 들이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라며 청와대가 발칵 뒤집어 졌음을 암시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0일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고 했습니다. 지방선거 책임론과 비당권파인 친명계의 연임 포기 요구를 일축한 정청래 대표는 같은 날 김어준의 딴지일보 게시판에 접속해 앞으로 가끔 무난 인사 드릴 것이다. 늘 처음처럼 감사하다라고 적었습니다. 이를 본 김유정 민주당 전 위원은 지난 12일 CBS 라디오에서 정권은 짧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야당이 하는 이야기라며 금방 끝나 5년 짧아 이런 얘기지 않느냐, 정제된 어떤 발언을 준비해서 모두 발언을 한 다음에 최고위원들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막판에 본인이 추가로 한 얘기 중에 담긴 이야기들이다. 그러면 약간의 감정도 섞여 있는 것 같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굉장히 난감한데 이재명 대통령과 정면에서 한번 붙어보자라는 건가, 그런 충격적인 생각도 든다고 말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도 지난 14일 연합뉴스에 청와대 내에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안다. 발언이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당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 당이 쪼개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정청래 대표의 충격 발언은 사실상 민주당을 쪼개자는 선언이 아니냐.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전쟁을 하자고 선포하는 것이냐 등의 충격적인 성토가 터져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재명 정권 출범 후 청와대가 지금처럼 충격을 받은 상황은 처음이며 이 또한 민주당 역사상 초유의 사태, 진짜 정청래 대표는 현직 이재명 대통령과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냐라고 관계자는 치를 떨었습니다. 최근 정청래 대표는 지난 12일 새벽 0시 1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한 줄짜리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 전폐 문제는 일부 전치와 전면 폐지 둘을 놓고 진영 내에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소재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정권은 짧다면서 김어준의 딴지일보 게시판을 찾고 검찰 보안 수사권 소재를 다시 꺼내 들면서 이재명과 정청래 세력 간 정면 대결 구도가 만들어지는 충격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연일 이재명과 청와대를 공개적으로 조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이미 시작된 정치적 내전에서 주목되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맞서 당권 도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송영길 민주당 위원은 이재명의 전날 발언에 정확히 부응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송영길 위원은 지난 13일 오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너는 언젠가 배신할 사람이라고 의심부터 한다면 누가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강조한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 있었다며 오늘 평택을 찾아 김영남 후보 손을 잡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 다시 시작하자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영길 위원은 김영남 후보와의 만남을 공개하며 함께 찍은 사진도 올렸습니다. 송영길 위원이 진영 내에서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김영남 후보를 선거가 끝난 뒤에도 만난 사실을 공개하는 정치적 행보는 정청래 대표의 행보와 여실히 대조됩니다. 보수 진영에서 넘어온 김영남 전 위원이 민주당의 경기 평택을 재선거 후보로 선출되자 김어준, 유시민 등은 사실상 조국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이미 지난 3월 민주당 지지층을 가치를 추구하는 A그룹과 이익을 추구하는 B그룹, 가치와 이익 모두를 추구하는 교집합 C그룹으로 분류하는 ABC론으로 이재명 대통령 측으로부터 반발을 산 터였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은 자신들과 같은 민주 세력의 본류이자 주류를 민주당의 코호 지지층인 A그룹으로 상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으로 민주 진영에 새로 유입되는 이른바 뉴 이재명을 사실상 B그룹으로 규정했습니다. A그룹을 자처하는 이들은 김영남이 아닌 조국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에선 문조 톨레유라는 멸칭이 통용됩니다.
8월 전당대회까지 그룹 간 강대강 충돌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며 지금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이재명과 청와대입니다. 친 정청래 핵심 인사는 청와대가 정청래 당 대표에게 민주당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한 발언의 본질을 잘 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유럽 방문 환송식에 정 대표를 누가 잘랐습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현직 김민석 총리를 당 대표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당무에 개입하는 사람도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당무 개입은 불법입니다. 지금 전쟁은 누가 선포한 것입니까? 정청래 당 대표입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 등 정부 사람들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로 연임되면 이 충격 싸움은 이재명 정권의 최대의 변수로 급부상할 예정입니다. 청와대의 충격 반응처럼 현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런 폭탄 발언을 한 민주당 대표는 정청래가 유일하다는 말처럼 정청래는 지금도 거침없이 이재명 제거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감사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